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독감도 유행 기간이고 해서 사실은 이런 병균들을 막아주는 궁극적인 우리 몸에서의 방어는 면역이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예방접종도 하고 또 요즘에 약도 나온다고 하지만 어차피 예방접종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몸에서 외부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면역 기능을 도와주고 증강시켜 주는 거거든요. 또 약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을 주지만 역시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같이 합동 작전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자, 면역이라는 거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항원을 막아주는 거, 또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세포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게 면역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이라는 거는, 자, 첫 번째 기능은 이렇게 질병을 유발하는 이제 외부에서부터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병원체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이 물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면역세포가 또 중요한 이유는 혈관 청소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스카벤징 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혈관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생기고 또 막 혈전도 생기고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 면역세포가 청소를 해준다 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리에만 누워 있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요, 푹 맞았어요. 실제로 이제 그럴 정도로 혈관 청소 기능이 아주 우리 몸에서 중요한데, 이 면역세포가 또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또 면역이 하는 일 중에 또 아주 중요한 게 암세포를 없애주는 작용이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와 다른 거, 얘를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해주거든요. 우리 인체는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어서 많은 세포가 하루에도 죽고 새로 생기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루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돌연변이 암세포가 생긴다고 해요. 암세포를 또 없애주는 게 바로 우리 면역 기능이에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암도 잘 발생할 수 있고 또 치료도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자, 근데 면역 기능에는 이제 방어가 있어요. 방어 체계가 1차 방어, 최전선에 있는 우리 면역 기능의 방어는 누가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 피부예요. 사실은 이제 피부를 통해서도 많은 병균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근데 사실 피부는 우리가 상처가 나지 않으면은 이 각질층으로 또 덮여 있고 또 우리 몸에 있는 털도 외부 병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나름 상처가 있지 않는 이상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최전선에 있는 시약하면서 많은 병균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호흡기예요. 지금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이나 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기의 이 면역을 꾸준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와 이렇게 접촉하는 또 다른 1차 방어선이 어디냐? 우리의 장 점막들이에요. 이 구강, 그 다음에 식도, 위, 소장, 대장, 여기는 우리 몸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외부예요. 외부. 여기는 많은 병균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병균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 점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 면역세포가 피부 밑에도 또 있고요. 호흡기 세포에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장 점막은 우리가 하루에도 많이 먹잖아요. 많은 것들을 완전히 깨끗한 것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 점막에 우리 면역세포에 70%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1차 방어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1차 방어선을 뚫고 외부 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2차 방어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특이적인 방어라고 해서 대식세포나 이런 백혈구가 무작위적으로 얘들이를 이제 싸워가지고 없애주는 그런 2차 방어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이제 뚫고 들어오는 그 병균들은 우리 몸에 이제 3차 방어선이 있어요. 특이적인, 얘한테 이제 맞춤형의 이제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B셀, T셀, NK셀, 이런 것들이 이런 침투한 세균에 기억을 하고 있다 항체를 만들기도 하고 시그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세포들이 변화가 돼서 선택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주는 이런 이제 3차 방어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독감 백신을 맞고 하는 거는 이런 특이적인 방어를 위한
그런 조치들이죠. 이렇게 1차, 2차, 3차 방어선이 우리 몸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주 원인은 뭐냐? 사실은 크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가급적이면 안 받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면역세포를 약화시키는 또 중요한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이제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는 좀 있으면 또 좋은 일도 해요. 이 활성산소 자체가 다른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데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생기거나 또 너무 많이 생겼는데 제거가 잘 안 되고 없어지지가 않으면 이 활성산소가 높아짐으로 해서 면역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고 또 많은 세포와 조직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활성산소 얘기 많이 들었죠. 자, 녹을 슬게 해주는 그런 작용처럼 우리 몸의 조직과 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을 많이 손상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특히 스트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뭐 스트레스인데, 이제 가급적이면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취미생활 같은 것도 좀 하고, 스트레스가 오면은 얘를 좀 풀어주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책 읽고 독서, 재미있는 프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게 참 중요하죠. 또 이런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유산소 운동이에요. 너무 심한 운동 말고요. 우리가 자기 최대 운동량의 한 50에서 60%만 사용하는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몸을 좋게 해주는 이런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같은 거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 활성산소는 언제 많이 생기느냐?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음주와 흡연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생활습관 역시 안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화, 살아가면서 자꾸 이 활성산소가 좀 더 생기기도 하고 이 제거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가 또 조직과 세포를 망치게 하기 때문에 노화의 또 다른 주범이기도 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이런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이 색깔 채소들이 참 좋다 하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 채소에는 식물도 이런 활성산소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 물질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뭐 보라색으로 나타나기도 이제 하는데요. 이런 색깔 채소를 어느 정도는 좀 섭취해 주는 게 참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이 노폐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효소 같은 거는 싱싱한 식재료에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음식을 조리해서 먹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하면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되지만, 사실은 이런 효소가 망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싱싱한 식재료, 제철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데치거나 날것으로 먹어서 효소를 보충해 주는 것도 참 좋아요. 저는 이것 외에 몇 가지 이런 항산화제나 또는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섭취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적극 권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식사가 언제나 몸에 좋은 색깔 채소에 또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 몸에만 좋은 이런 것들만 이렇게 매 끼니 섭취할 수는 없거든요. 또 사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도 받고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제거해주고 낮춰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먹어주는 게 참 좋은데요. 그 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호흡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 호흡기 감염이 제일 사실은 문제잖아요. 이런 이제 호흡기가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수많은 세균들이 사실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요. 이런 호흡기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이제 뭐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저는 좋다 해요. 사실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자연이 준 선물이라 하는데, 꿀벌들이 자기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많은 식물이나 많은 여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들어와서 또 꿀을 저장시키고 하니까 많은 병균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어린 꿀벌들의 생장과 번식을 위해서 사실은 이 벌집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꿀벌이 이런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여러 식물에서 뽑아낸 수지 같은 물질에 자신의 침과 효소 등을 섞어서 만든 물질이거든요. 이 성분은 이제 여러 가지 유기물이나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그 외에 비타민, 아미노산, 유기산 물질 같은 것도 들어있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도 많이 들어있다 하고요. 테르펜류 같은 또 이런 물질 같은 경우는 항암 작용도 한다 해서 이런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항염 또는 항산화, 그 다음에 면역 증강 이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장점막도 어마어마한 사실은 외부에 나쁜 병균이라든가 나쁜 물질이 접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에 70%가 넘는 면역세포가 존재를 한다 하고요. 뭐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장에 이제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유지시키고 증강시키는 데 역시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해서 저는 프로바이오틱스 좀 드시는 거 사실은 적극 권장하고 저 역시도 먹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면역세포의 주 재료는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섭취를 꼭 꾸준하게 일정 정도 하셔야 돼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 정도를 꾸준하게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홍삼 같은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면역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사를 잘 물 흐르듯이 해주는 주요한 요소가 또 뭐냐?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뭐 A, C, E, D 이런 것들 잘 드시는 게 좋고, 이런 또 면역세포 기능을 하고 하는데 또 이런 대사 과정에 필요한 게 이제 아연 같은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또 이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 이런 것들 좀 드시는 거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면역이 사실은 우리 몸에 거의 전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암세포를 제거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또 증가시키기 위한 관심을 또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